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대선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관심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까지 우리 대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낼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굴뚝 같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것이 한국 대선을 겨냥한 어떤 말이 돼버리기도 했죠. 이처럼 뭐 이제 대한민국의 대선,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류라고 해야 되나? 나 참. 네. 자, 아무튼 새로운 한류 대선 얘기 외신을 중심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외신 얘기는 우리 이경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데요. 요즘에 그 이제 장영진 TV에 라이브로 자주 출연을 하면서요. 제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소통하면서 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로 이제 낮에 네. 움직이시고 밤에는 일찍 주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저 있거든요. 새벽부터 움직이고 예. 예, 아. 10시면은 이제 잘 준비를 한다. 그래서 11시 전에는 꼭 잠을 들었는데요. 네, 11시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네, 11시부터 움직이니까 조금 그런데 네. 너무 근데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댓글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간혹가다 제가 제 방송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 방송 모니터링 하니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더라고요. 이렇게. 이 들이밀 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댓글이 좀 멀리 있어서 글씨가 작아서 네.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와서요. 가까이 가야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갑다는 지금 댓글 계속 보고 죄송합니다만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노안거리입니다. 아니 아직은 넘어가시죠. 네. 네. 오늘 이준석 그걸 저 조금씩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네. 봤거든요. 다 보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방송 준비 이렇게 하면서 못 봤는데 미세먼지 얘기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30에서 60%고 일본발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중일이 1996년도부터 대기질이랑 같은 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9년도에 이게 결과치가 명확히 나왔어요. 중국의 기여도가 32.1%. 일본의 기여도는 뭐래였어요? 24.6%. 네, 중국의 기여도만 저는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도 24.6%라고 이미 2019년도에 한중일 연구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2%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진짜. 같은 놈이 참 나쁜 놈인 게 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영향을 받는 이유는 계절풍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일본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오니까 네. 오염 물질은 일본에서 들어온 거고요. 네. 겨울에는 북동풍이 부니까 오염 물질에서는 중국이 들어옵니다. 거꾸로 만약에 남동풍이 불 때 여름이 되면은 일본과 우리의 오염 물질이 중국을 찾아간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오염물질 그렇게 많은가요? 만만치 않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여도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중일의 문제다라는 점. 그리고 이준석 같은 놈이 제일 나쁜 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기차 열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뭐하니? 그러니까. 일본 여전히 전기차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없잖아요. 하이브리드 차에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본발이 2%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것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FM 코리아? 펜코. 예. 그렇겠죠.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보면 계속 댓글에 이준석 네. 욕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준석 정말로 단일화하지 않고 1%대 나와가지고 그냥 독박 썼으면 좋겠는데요. 다시는 대선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100억대, 몇백억대의 독박을 썼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최소한 본인 돈 좀 쓰긴 써야 돼요. 아유,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총선과는 아주 다르죠. 코인으로 돈 좀 벌었대잖아요. 다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문수 때문에 열을 많이 받았어요. 김문수가 바로 그 태도 자체가 전 초반에 좀 보다가 화가 확 치밀었거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 이게 방송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족 통합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형 얘기, 형수 얘기를 또 끌고 나오는 겁니다. 수준이 그렇죠. 추잡한 할 게 없으니까. 놈이지. 수준이 추잡한 그렇다. 할 게 더 이상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외울 수 있는 두뇌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 그거 그냥 아닐까요? 그냥 또 심해 얘기하실 거예요? 노인 비하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딱 저기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분들, 태극기 들으신 분들. 딱 네, 그분들 수준이다. 맞습니다. 그분들을 네. 보고 열광하라고 만든 방송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소도가 조금 길었는데요. 네. 외신들도 우리 대선에 관심이 많죠. 네.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까지. 주한미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갑자기. 예. 참. 아니 참 제가 보면서 트럼프.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긴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트럼프는 남 약점을 잡고 흔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네. 뺄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약할 때가 언제야? 우리가 선거할 때거든. 지는 선거 끝났고. 그러니까 남이 제일 약할 때, 제일 약한 고리 잡고 흔들겠다.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으로 그냥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은 이게 트럼프가 흔들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가 그걸 홀딱 받아가지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게 문제죠. 트럼프는 네.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받았구나, 문수. 물었다 이런. 문수, 물었다는 표현이 있군요. 네. 문수 물었다. 자, 말씀하신 그 네. 기사가 이겁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주한미군 4,500명을 빼겠다고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참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천 명, thousands of troops from South Korea에서 수천 명을 빼겠다. 철수를 검토 중이다. 이겁니다.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네. 딱 시간, 근데 딱 지금 타이밍상. 저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이죠. 예. 네, 저 보도가 저는 무료 회원이라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캡처 화면만 봤습니다. 네. 예. 지금, 근데. 어제자입니다. 어제자죠? 어제자 보도입니다. 네, 전 갑자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국내 언론들도 이상하게 보도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무슨 거래를 할 것 같으니까 그 거래를 막기 위해서 4,500명을 뺀다. 이런 식의 보도한 데도 있었어요. 국내에 이상한데요. 예. 이상한데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저는 막 돌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트럼프 네가 할 말이긴 하다. 네 할 수 딱 네 수준이구나 싶었는데 네네. 문제는 국내 언론과 국내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맞아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저 가운데 문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운데 문단을 보면 더 An option being developed by the Pentagon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Pull out roughly 4,500 troops 그러니까 4,500만의 주한 미군을 뭐 뺀다, 철수시킨다, and 그리고 move them to other loc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including the 괌입니다. 그러니까 괌하고 지금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장소로 이거를 이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네. 그러니까 뭐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보도입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여기는 이제 월스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에 관한 그 비공식 정책 검토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것은 이 언론에서는요, 트럼프의 오래된 수건 사업 같은 오래된 바람이다, 요구다. 그러니까 요구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요구라는 표현을, 네, 요구다. 트럼프의 오래된 요구라는 표현을 했으나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 논의에 4,500명의 주한미군을 옮기든지 아예 한국에서 빼버려서 괌이나 인도태평양을 보내버리겠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갑자기 어제 막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선을 겨냥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났다라고 봐도 네. 사실은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계로 그냥 하면 됩니다. 트럼프 그래? 알았어.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그때 논의해 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빼려는 건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올려달라고 저렇게 작업을 하는 건가? 알았어. 일단 멈춰. 우리는 우리 선거를 한 보름간 치르고 열흘 동안 치르고 그대로 얘기하자 하면 될 것을. 그렇지. 열흘만 기다려. 좀 이따 이렇게 그러면 되죠. 어. 근데 김문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고 네. 늘어졌다. 그렇지. 이거야. 올컨이 잘 걸렸다 이거죠. 네. 이것이 로이터입니다. 로이터. 네. 김문수가 South Korea Presidential Candidate 그러니까 김문수 says open the discussing U.S. troop cost랍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비용 문이 열렸다, 논의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 오픈이잖아요. 열렸다고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겠다는 건가? 올리겠다는 건가? 설마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라고 하면서 첫 문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 보도의 첫 문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로이터에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월요일 날 김문수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Monday he was willing to discuss sharing more of the cost. more of the cost면 돈 그렇잖아요.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sharing more of the cost랍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낼 것을 논의할 willing to 의지가 있어. 김문수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준석은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저렇게 합의해 놓으면은 젊은 층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도 김문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쭉 보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뒤에 뭐냐, which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demanded over the years.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수년간 요구한 것이야. 그러니까 김문수 받겠다. 근데 뒤에 야 이건 트럼프가 수년간 요구한 것이야. 그러니까 수년간 요구했는데 우리는 안 받아주고 지금까지 미뤄왔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후보가 그것도 보면 우리 김문수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김문수가 알죠. 그 사람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대통령 후보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김문수를 프레지던시 캔디데이트라고 해요.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보수주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엄청난 사람 인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한미군 비용을 올릴 것을 의지를 가지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김문수는 사실상 트럼프의 힘을 빌려서 당선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참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오늘 이건 우리나라 언론 보도입니다. 점령군 발언 막 사과해라.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합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앞뒤가 아예 안 맞아요. 아니 그리고 방송 전에 이제 장윤식 기자님께서 저한테 이걸 말씀하셨을 때 아니 주한미군 철수와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이게 뭔 말인가 저는 매칭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한참 제가 막 헤매고 무슨 있었잖아요. 말인지 몰라 네. 자꾸 묻더라고요. 그게 왜? 무슨 관계가 있냐고. 네네. 네,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 점령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워딩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보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어디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한미군 감축설은 이재명의 이 발언 때문이다. 점령군과.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빈정상에서 나간다 이거 아니야? 네. 아이고 진짜. 그리고 근데 미군도요. 네. 공식 문서에 네. 그 194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들을 어큐파이 하러 왔다고 자기들도 써놨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 리버레이션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자기들도 알아. 그러니까 occupying forces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점령군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왜?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유럽도 다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거든. 네. 그럼 유럽도 점령군 맞잖아. 프랑스 해방군이야?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점령군과 지금의 주한미군이 동일시하여서 김문수는 야 그때 옛날에 너무 빈정이 상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거잖아. 이것이 지금 그 김문수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는데 제가 1시간을 헤맸어요. 이게 정상인 거죠.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그래서 왜요? 뭘 어쩌라는 거야? 뭐지? 엄청 헤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헤맸죠. 근데 참 국민들이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김문수의 이 발언을 보면서 되게 화가 났던 게 과거의 김문수를 알고 있잖아요. 과거의 김문수는 지가 앞장서서 8.15 직후 국내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이다. 지가 먼저 얘기를 했어. 지가 앞장서서 떠들었던 놈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저 가서 한 대 때릴까? 이런 생각. 그랬어요? 예, 그런 생각이 났더니 뭐야 저 자식 저거. 오, 그랬구나. 그때의 김문수를 아는 사람은 지금의 김문수를 보고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오죽했으면 치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덜 슬퍼요. 참. 그 자꾸 치매 얘기하는 어떤 분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마 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의 김문수와 지금 김문수를 비교하면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나? 원래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아니, 치매에 걸려서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대선 토론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김문수는 그냥 또 여러 가지 빨리빨리 이렇게 그 보도를 하면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준비를 안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모르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될 걸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지난 첫 번째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준비 많이 했네. 김문수 준비 하나도 안 했네. 그다음에 이준석 경우에는 저거는 이상한 것만 준비했네. 그거는 그런데 네, 그다음에 권영국 후보는 쟤 혹시 덕후 아니냐, 오타쿠 아니냐라고 하죠. 특정 부분에만, 그러니까 꽂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후보는 그나마 그래도 대화가 괜찮았습니다. 됐죠. 예. 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에서는 그래도 그 당의 목소리를 내고 괜찮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저런 사람들하고 토론한다는 게 참 그게 서글퍼요. 이재명 대표는 전생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난번에는 윤석열, 이번에는 김문수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참 운이 좋은 거죠. 경쟁자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좋게 생각하면 운이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를. 예. 더 타임즈 한번 볼까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자, 빨리 얘기하자고 하면 김건희 관련된 기사가 더 타임즈에 걸렸어요. 더 타임즈를 많이 아시잖아요. 예, 더 여기에 딱 타임즈에서 걸렸습니다. 무니스 네. 리더라고요. 무니스 네. 리더가 누군가요? 저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한학자 씨, 아. 통일교 문성배인가요? 문 통일교 문성배인가요? 문선명. 문성명의 배우자.
네. 그러면 무니스가 그러니까 무니스가 그 문선교라고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통일교라고 합니다. 무니스. 네네. 무니스가 통일교회를 네. 저렇게 부르는군요. 네. 와.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어쩌셨다고? Muni's leader banned from living country, luxury gift bribery prop. 한 학자 문 who took over the organization 아주 밴드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뭐만 좋냐면 맨 밑에 거 has been linked to a shaman who 그냥 쭉 그냥 얘기할게요. 맨 뒤에가 뭐냐면 former first lady diamond and handbag 키포인트였어요. 다 읽을 필요 없었어. 그냥 네, former first lady 다이아몬드 앤드 핸드백 맨 마지막이 핵심이네. 해석 안 해도 돼. 저 여자 나왔지? 뭐라고? 뭐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포머 그 퍼스트 레이디하고 다이아몬드 앤 핸드백이야? 그럼 이거 김건희한테 핸드백하고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 줬다는 소리야? 기프트 더 포머 퍼스트 레이디 다이아몬드 앤드 핸드백 김건희한테 다이아몬드하고 핸드백 줬다. 그래 그 혐의로 지금 저기요. 출국 금지됐다. 금지당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처음에 그 제목은 럭셔리 기프트 브라이벌 프롭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럭셔리하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쭉쭉 읽었던 이유가 has been linked to a shaman입니다. 여기도 셔먼이에요. 링크 투어 셔먼 무당을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속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네, 무속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니 건진법사가 중간에서 통했잖아요. 네. 건진법사 무속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통일교의 대표인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와 연결이 되고 수천만 원, 6,8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운 핸드백이 같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것이 더 타임즈에 나왔어요. 더 타임즈에. 한때 디올백이 유행이었는데 요새 또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이번에 이 문선명 측에서 이제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한테 보냈다는 백이 샤넬백이라고요. 제일 비싼 건가 보죠, 그게? 네. 디올백은 그 조그만 파우치가 300만 원인데 요건 역시 조그만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넘는 거 보면 제가 샤넬백이 달랑 하나 있어요. 있어요? 옛날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선물 받은 옛날 거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거의 하지 않아서 새 거예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김건희 씨 때문에 제가 들 수가. 아유, 진짜. 맨날 정치한다고 저 맨날 책가방 메고 네,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나도 그냥 있던 거니까 어디 샤넬백을 그 두고 1,0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이 용기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거니까 한번 들어볼까? 그랬더니 갑자기 김건희 샤넬백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저거 다시 처박아 놨어요. 야. 자, 참 보통 남자들이 그 여성용품 특히 이제 여성 명품을 네. 잘 몰라요, 상표를. 그런데 샤넬은 다 알죠. 샤넬만 알죠. 샤넬인데 디올백 있는 건 또 디올백, 샤넬백 다음번에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모르겠어요.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그게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에르메스는 접근을 못 해봐서 모릅니다. 에르메스도 가방이 나오나 보죠? 에르메스가 더 비쌉니다. 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보도에서 의혹의 본질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줬겠느냐. 그러니까 정부 정책, 특히 이제 방송 채널 승인이라든지, 네네, 해외 사업 지원 등. 맥공강 말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것도 유료여서 제가 다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 보도 찾아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그렇게 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가 났죠. 왜? 아니, 왜 김건희한테? 지가 진짜 대통령이었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 왜 김건희한테 뇌물을 줬지? 하는데 좀 화가 났고 밑에 읽으면서 더 화가 났던 것은 현재까지 이 보도입니다. 더 타임즈에서 김건희 씨는 피해자가 아직까지 아니다. 참고인이다. 외국까지 다 알려졌네요. 참고인 내지 의혹의 중심 인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왜? 피의자가 아니다. 더 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판한 거죠. 야, 이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영부인이란 사람이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 얘기했잖아요. 보도 다 나왔고 수사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가 아니고 참고인이야. 이걸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역대 전 세계적으로 영부인이 이렇게 유명한 사례는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콜걸까지 나왔으니까 더 할 것 같습니다. 에바 페론도 전직이 콜골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 몰라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모릅니다. 아무튼 참 부끄럽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정말 국제망신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서서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 대선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그로 때문에 이상한 어그로 때문에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러네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그 외신에서는 재밌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부끄럽고 외신은 재밌습니다. 예, 뭐 그렇죠.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들을 볼 때는 팝콘 각이지 속지 말하는. 네. 자, 근데 윤석열이 네. 이제 탄핵당한 지 좀 됐는데 네. 벌써 한 달 넘었는데 네. 외국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얘기가 조금씩 나오네요. 그것도 로이터 통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그럼 여기저기 또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습니까? 네, 이건 네. 로이터인가요? 자, 여기 자, 이거는 뭔 말입니까? 스테인 5점이라는 거죠. 5점. 네, Stain of Martial Law with Teachers U.S. South Korea's Youth Office예요. 그러니까 계엄령 시도라는 5점, 한국 유서열 집무실 사용거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네. 이게 녹이라고 바꾸면서 머셜로가 녹이 쓸었어? 내가 이랬는데 이게 5점이라는 뜻이군요. 네, 5점. 네, 네. 더러움 5점 이런 겁니다. 네. 그 더러운 5점 때문에 윤석열의 용산 사무실을 아무도 안 쓰려고 한다라는 네, 근데 보도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계엄령 시도라는 5점 때문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밑에 쭉쭉 보면은 굳이 계엄령 하나는 아닙니다. 계엄령 시도와 무속이 또 연관이 돼 있다. 네, 우선은 무속이 연관이 되어 있다. 무속은 윤석열 정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네요. 빠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일교도 무속과 연결돼서 뇌물 주고 청와대 이전한 것도 무속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서머리 한번 볼까요? 네, 자 서머리부터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용산 프레지던셜 오피스 seen as place to avoid at all cost 뭐라고 이거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as place to avoid at all cost야. at all cost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avoid 피한다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는 place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장소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Seen as a place to avoid at all cost. 야, 그렇죠. 지금 아무도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죠. 뭐 전부 다 일단 청와대로 돌아갔다가 세종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뭐 두 번째 저기에서 보면 서머리 보면은 무슨 비평가들이 얘기가 굳이 필요는 없는데 청와대를 떠난 것은 윤석열 책임이 있다. 그리고 비판한다. 이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용산 대통령실보다 청와대 얼마나 이름도 좋습니까? 영어로 쓰기도 좋아요. 블루하우스라고. 네. 그러니까 블루하우스 하면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국에도 알 만큼 됐는데 이걸 굳이 옮겨가지고 여기 용산 프레지던셜 오피스라고 뭐하러 기초스럽게 진짜. 글자 수도 많잖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블루하우스. 블루하우스 땡 있고 다녀요. 얼마나 좋아요. 용산 프레지던셜 오피스 이건 더 말했어. 이거 좀 촌스럽잖아. 용산이 뭡니까? 용산이 이걸 또 그 외국에서 한국 블루하우스를 굳이 용산 막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전 이제 제가 미국 영어 이름이 올리비아인데 저 이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경 막 이러거든요. 꼴보기 싫게.
그 외국인들이 영과 네. 용을 구분을 잘 못하죠. 네, 여, 오 중간 발음에서 그래갖고 제가 또 K로 KYUNG인데 그럼 켭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 계속 이래가지고 완전 꼴보기 싫은데 이거 용산 이거 되게 그 소리 되게 맹한 소리거든요. 용산 프레젠트 오피스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참 무속인까지 등장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머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선 후보 정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거에 대선 후보들은 뭐 새로운 대선 후보들은 뭐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을 굳이 로이터에서 한번 찝었습니다. 아, 내셔널 캐릭터가 국민성이라는 뜻이었군요. 네, 네,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아, 근데 여기서 보면요, 봐보세요. 첫 번째 그 파란색으로 된 거가 뭐냐면 After Yoon's fall, his Yongsan office has become a place avoid for presidential hopeful. 그러니까 윤석열의 몰락 이후에 용산 집무실 차기 대권 주자들 기피하는 장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피하는 장소가 기피하는 됐다. 장소가 됐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s an ample boss of his abuse of power. 그러니까 ample 그 상징이 됐어요. 뭐 abuse of power. 그러니까 뭐지? 권력 남용의 His 상징이다. abuse of power니까 네, 권력 남용의. 윤석열의 권력 남용의 네. 상징이 됐다. 그리고 뒤에 또 있죠. The affinity for shaman. 무속에 집착했다라는 곳. 윤석열 부부가 이 무속에 집착했다라는 거 그런 장소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네. 참 윤석열 관련 기사에서 특히 샤먼은 빠질 수가 샤먼이 없어요. 빠지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앞서서 이 한학자시 이쪽 부분도 보면 샤먼이 네. 등장을 하던데 샤먼 빼고는 얘기가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요. 누가 그랬냐면 둘 다 집착했다는 둘 다? 거예요. 네, former first couple. 퍼먹 first couple. 커플. 네, 맞네. 둘 다 윤석열, 김건희 커플 둘 다 그 샤먼에 집착했다. 뭐 야. 이런 겁니다. 그런 상징이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김문수 포함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꺼려한다, 기피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avoid한다 이겁니다. 네, 맞는 얘기인데 왜 맞는 얘기가 우리 언론이 아니라 해외 외국 외신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참 부끄럽나요? 이게 그쵸. 윤석열은 이 부끄러움을 알까요?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 외신 보다 보면 이렇게 참 서글픈 얘기도 많은데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좀 재밌는 외신도 하나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몇 분이라 흘렀죠? 너무 30분 하셨어요. 벌써. 서운하네요. 30점 이제 신나네요.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이거 마지막 주제입니다. 집중 좀 해서 네. 좀 응원해 앞에 주세요. 세 가지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 다 속 터지는 얘기예요. 속 터지는 얘기.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는 그래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좀 그나마 괜찮은 얘기를 준비했어요. 아니 딱 보면 이게 보도가 될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네.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예요. 네. 네, 요 싱가포르 신문이고요. 1845번에 창간한 신문이에요. 1845년이면 네, 1945 아니고 1845년에 창간한 언론사예요. 우리나라는 그때면은 철종 때 순조 때 그럴 때요. 네네네. The Straight Times라고 해서. 네, 네네. 제목이 리북이 나옵니다. 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이재명 딱 가면 이재명도 이재명 후보죠. 나오고요. 이재명 후보죠. 네. 10배 가격이라고 읽어야 네, 되네요. 네. 리셀링 포 10배 가격. 10 times the price. 10 times the price. 네네. 오, 10배 가격으로 뭘 팔아먹었나요? 한국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신은 리복 신발이 원가의 10배로 리셀 중이다. 입니다. 오. 네네. 이재명 대표가 신었던 바로 그 신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신고 다니시니까. 그 신발 같은 신발에 같은 모델. 같은 모델이요. 네. 같은 모델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고요? 네, 10배 리셀 중이다. 와,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외신이 또 보도를 하네요. 이게 지금 리드 문장이 뭐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아주 벅찰 겁니다. 한국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5월 10일 공식 선거 출범 행사에서 착용한 스니커즈가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매진되고 신발의 재판매에 불을 지폈다입니다. 네. 네. on overnight sensation이라고. 네. 오. 얼마나 이거 보면요. 막 아, 예. 네, 좋죠. 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아, 이거 아까 별것도 아닌데 좋아요. 뭐 이런 게 좋아. 그래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죠. 예. 다들 보세요. 크크크크 난리 났어. 아, 그래요? 벌써 막. 네. 마저 해주실까요? 읽어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내용보다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보주의색은 파란색이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수주의 관련된 색은 빨간색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래왔다. 네. 한국에서 그 전에 옛날에 국민의힘이 파란색이었던 걸 모르나 봐요. 여기 전통적으로는 아닌데. 네, 그건 모르나 봐요. 아무튼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면서. 그렇다. 네. 이재명 신발에 대해서 설명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왼쪽에는 이재명 지금보다 지금까지라는 슬로건. 어허. 패치가 자수 패치가 붙어 있고 어허. 이걸 굳이 이걸 다 상세하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알죠. 외신에서 이걸 굳이 다뤘어요. 오른쪽에는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패치가 붙었다.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 야, 외신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도를 했군요. 국내 언론에는 보도 안 된 겁니다, 이거. 네, 이것이 이미 5월 14일 날 기준으로 한참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복 공식 한국 웹사이트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품절 상태다. 품절 굳이 이런 상태다. 것까지 다 달아주고. 진짜 이런 걸 또 달아주고. 아이고. 아니 뭐 패치까지 뭐 지금부터 진짜 어. 대한민국 이런 것도 다 달아주고 그렇습니다. 맞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신었던 이 리복 신발이 그 상표가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파란색이 좀 많고 빨간색이 그렇죠. 조금 밑에 있죠. 뒤쪽에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걸 이렇게 딱 받아주네. 아이 참 이렇게 고마울 왜 그래요? 때가.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 스트레이트 타임즈 그렇게 많이 자주 안 그렇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즐겨찾기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박수 쳐주면서. 네, 아유. 그래 오늘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신문이라고요? 싱가포르. 야, 1845년이요? 네, 싱가포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1845년이면 철종 때인가? 와, 철종 때부터 나오던 신발. 신문.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야, 거의 200년이 다 돼가는 대사네요. 네, 그때 참가하는 언론사에서 이재명의 신발에 주목해서 이 패치까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굳이 딱 발언을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 야, 이거 정말 간만에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런 기사만 네. 자꾸 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네, 아유. 이경TV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댓글창에 이경TV 네, 주소랑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셨죠? 예. 네. 그 새로 영상 올리신 거라도 있으신지. 지금은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조금 올리고요. 네. 외신 이거 조금 그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예. 좀 외신 이 반응이 참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보도가 나온지 몰랐잖아요. 그렇지. 와, 괜히 좀 오늘 잠 잘 가도 푹 잘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여러분? 간만에 기분 좋은 내용 아닌가요? 그죠? 네, 다들 뭐 크크크크 난리도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 좋은 소식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네.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